오늘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원전 뉴스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요새 연봉이 왜 이렇게 작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네. 뭐 취재원을 만나면은 뭐 일 얘기만 하겠습니까? 네. 그냥 이런저런 사는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다가 왜 이렇게 연봉이 적고 우리의 MZ 세대들은 왜 그렇게 일을 안 할까? 라는 얘기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새 그 네이버 네네. 요새 국정감사가 좀 있었는데 네이버 3분기 실적도 나오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은 기자는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 어제 발사됐던 누리호 관련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관련 누리호. 기술 조금 정리하고요. 관련 기업들도 조금 짚어보고 예, 네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봉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연봉 얘기하면 또 우울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연봉 얘기만 하면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또 되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연봉입니다. 아 그렇죠. 남들 얼마 받나. 그리고 보니까 딱 봐도 뭐 SNS를 보건 미디어를 보건 분명히 나 빼고는 다 많이 번다고. 안 그러면 그렇게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여행지를 갈 리가 없어. 내가 지금 진짜 허리띠를 졸라 매가면서 버는데도 빠듯한데 도대체 남들은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까? 네네. 그리고 뭔가 나보다는 훨씬 많이 받으니까 그럴 거야. 근데 이게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회사 안에 있지만 네. 우리가 같이 일하지만 제가 박지은 기자 연봉을 몰라요. 아 네 그렇죠. 박지은 기자도 제 연봉을 모르고, 그리고 이거를 알면은 회사에서 혼납니다. 네. 회사에서 무슨 비밀 준수 의무?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내규가 있죠. 그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참 웃겨. 이게 연봉과 성과급이라는 거는 네. 네가 열심히 하면 올려줄게. 그리고 올려주는 걸 옆에서 보면서 인센티브로서 너 더 열심히 해봐. 너가 더 열심히 하면 쟤만큼 받을 수 있어.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왜 비밀로 해? 그럼 동력을 인센티브로 얻을 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나라의 호봉제와 이 성과급제, 연봉제가 좀 이렇게 묘하게 얽히면서 네. 좀 특이한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언제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은 어디선가 이제 누가 얼마를 번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좌절감이 생깁니다. 아 그렇죠. 뭐 그 공시 나온 사람들, 음. 그러니까 보통 5손가락 안에 들면 네네네. 공시가 되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뭐 누구는 얼마 벌었다더라 뭐 이런 그쵸. 얘기 참 들으면 되게 좌절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 통계청에서 연봉을 발표를 했어요. 아 네. 연봉 통계를. 그래서 지금 이제 PPT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매번 느끼는 건데, 저는 가끔 보거든요, 연봉 네네, 통계를. 네. 지금 월급 300만 원 이하가 63%예요. 그러니까 연봉 300만 원이면 대충 이거 뭐 세전으로 계산하면 3,600 정도 된다는 건데, 네네네. 전체 임금 근로자의 63%가 3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은 이게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네. 평균치일 거니까 네네. 되게 3,000만 원, 3,6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되게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게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고연봉자들이 평균치를 올려놨을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게 와,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3,6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연봉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 400만 원으로 네. 보면은 80%입니다. 그럼 대충 4,8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5천만 원 치면은 연봉 5천만 원 이하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80%라는 거예요.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는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내가 상위 20% 안에 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왜 돈은 없죠? 나 왜 돈이 없지? 제가 뭐 연봉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5천만 원은 조금 넘거든요. 아우 그래요? 그럼 나 상위 20%인데 왜 나 이렇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왜 그럴까? 이게 그 연령별 취업비를 보니까 20대 취업을 보니까 20대는 음식 및 주점업 취업이 상반기에 제일 많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가요? 취업이 안 된다는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 음식료 그런 데가 뭐 100만 원 이하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이게 단기 알바라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20대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취업을 얘기하면은 네. 너무 대기업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20대 취업이 그 대기업과 취준생이에요. 대기업, 공무원, 취준생.
근데 대부분의 20대들은 그렇게 취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20대의 취업이라는 건 대기업 공무원 취준생.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인식하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가 돈을 버는 거의 괴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네네. 그리고 그런 얘기해요. 왜 주변에는 다 좋은 회사를 다닐까? 그것도 이제 9988이라고 9988 234 아세요? 잘 몰라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앓고 죽는 것이 노인들의 꿈이다. 이게 노인정 가면은 건배사 하는 그런 건. 아, 이거 농담이고요. 9988은 뭐냐면은 그 전체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취업 인구의 88%가 중소기업이다. 이게 9988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이유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만 얘기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우리 아들이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머니투데이 방송에 취업을 했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를 거니까. 모르시지. 그러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 아들이 기자가 됐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 아들이 그 구독자 7만밖에 안 되는 유튜브 발칙한 문제라고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과 실제 우리들의 삶이 되게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우울해지고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내가 SNS에 올렸다. 그럼 지는 거예요 사실. 자랑할 일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내가 소고기 먹었어요라고 SNS에 올리는 순간 나는 1년에 한 2번 소고기 먹는 사람인 거야.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 그럼 그 정용진 회장 매일매일 지고 있는데요. 그분은 뭐 먹을 때마다 올리던데. 아니 그분은 업자. 업자니까. 네, 업자들은 업자니까 그래. 자기 돈 내고 안 먹어요. 네네. 다 이게 남의 돈으로 네. 먹는 거를 올려서 홍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업자들 빼고 그래서 뭐 있잖아. 뭐 지난주에 이제 기내식 얘기할 때 네네. 그 뭐 비즈니스석 라면은 맛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비행기 처음 타본 사람. 원래 비즈니스석 라면은 맛은 없는데 이걸 내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비즈니스 탔는데 뭐 라면 먹었다? 뭐 이러면서 자랑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맛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제 식상에서 말한 것처럼. 근데 여기서 기대 연봉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연봉은 되게 높아요. 기대 연봉. 네. 인크루트 조사에서 취업준비생 희망 연봉이 4,36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나의 초봉은 상위 20%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지. 4,800이 아까 400만 원이었으니까. 네네네. 그게 2019년에 3,400만 원이었는데 무려 26%가 올랐어요.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뭐 2년 사이에 초봉이 26%가 올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취업을 하려는 사람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졌고 네. 그리고 그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들의 그 실제는 좀 낮아진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난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상위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고. 자코리아가 실제 대기업 초보임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기업이 4,118만 원, 공기업이 3,892만 원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은 2,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간 초임 격차가 무려 1,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죠. 이게 대기업 다니는 그 초임들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걸 받는 순간 거의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거고 네네네. 중소기업 초임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이만큼 굉장히 낮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업사이드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300만 원이 63%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임금의 현실. 우리의 임금은 낮다. 그리고 사실은 나만 낮은 건 아니다. 이게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그리고 그러면은 진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삶의 여유가 있을까? 그래서 실수령액을 한번 봤어요. 네. 우리가 또 억대 연봉하면 1억 2천 하면 12로 나누면 월천. 그렇게 살 거라고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위로는 세금을 되게 많이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에 300만 원 정도라 그러면은 월 300만 원 받았을 때 물론 아까 그건 세전이긴 하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연봉을 한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돈이 350만 원이에요 월에. 그리고 이제 연봉 8천만 원이면 이제 굉장히 고연봉으로 네.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맨날 현대차가 욕 먹는 게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다 욕을 먹는데
연봉 9천만 원 해봐야 6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실수령 한번 쭉 보세요. 그러네요. 9천만 원, 1억이 넘어도 6,500이네요. 650. 650이네요. 월 6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정도를 시수령으로 받는다 그러면 네. 연봉이 1억 8천만 원을 받아야 돼요. 2억에 가까워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위로 가면 세율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왜 나만 이렇게 돈이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1억 받는 사람이 뭐 내가 원래 급여가 얼마 없어서 그러면 되게 재수없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씀씀이도 좀 크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씀씀이를 또 생각하면 이게 또 이 사람도 돈이 없을 만해. 그러니까 우리는 좀 SNS에 올라와 있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월 1,000만 원만 벌면 얼마나 좋을까. 네네. 소박한 꿈을 꾸잖아요. 네네. 근데 그 소박한 꿈이 연봉으로 따지면 1억 8천만 원이나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슬프죠.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구나. 장자에 나오죠. 울고 있길래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너무 행복해서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울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그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글이에요. 이제 요새 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슬슬 이제 회식 잡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저희도 잡았잖아요. 아 저희도 잡았죠. 아, 바로. 우리 좀 넉넉하게 잡아서 아, 예.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예. 거리두기가 완화될 거다 해서 잡았어요. 근데 원 글은 나는 회식이 좋던데 막 이런 글이었어요. 그냥 근데 원래 회식이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요. 우리 딱 맛있는 거 딱 골라놨다가 아. 회식 날 잡으면은 얘들아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그러면 제일 먼저 손 들고 얘기하고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 먹고 싶었던 거 예약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회식이 재미없다는 건 회식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그 기업의 문화와 그 호스트 그 법카 들고 오시는 분 그분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분의 꼰대력에 따라서 그치.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분은 적극적으로 긁고 적극적으로 다물어야 되는 그렇죠.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올려놨더니 이제 이게 나왔던 게 그 댓글로 달린 게 그 회식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2030 가치관이다. 당신들하고 다르다. 우리 꼰대들하고 다르다. 당신들은 회사가 당신 삶의 일부겠지만 네. 2030은 회사를 어떻게 하면 안 다닐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회복할까? 이게 진작에 고민하는 세대다. 근데 무슨 회식이냐? 쓸데없이 니네하고 시간을 왜 보내냐? 야 내가 돈이 없어서 니네한테 비싼 고기 얻어먹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Z세대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건데 네네. 근데 이것을 얘기를 또 이제 취재원들하고 많이 했어요. 제 취재원들은 대부분 꼰대긴 하겠지만 네. 그러면은 MZ세대가 80부터 2000년까지예요. 20년. 네. 21살하고 41살이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31살하고 51살하고 같은 문화를 향유해요? 41살하고 61살하고 이걸 같은 문화를 향유해요? 그러니까 저도 40대니까 60대 환갑 지나신 분들하고 나하고 같은 세대야?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네. 그 MZ 세대라는 개념이 별로 이렇게 2030만 해도 2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세대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네네네. 그럼 MZ 세대라는 표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MZ 세대는 우리 90년대생 X 세대 분들이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애는 예를 들어서 그 제 입장에서 얘가 21살인지 23살인지 26살인지 27살인지 31살인지 2살인지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냥 이른바 요새 애들. 네네네. 그냥 요새 애들은 그래라고 얘기할 때 대충 자기보다 어리면 그냥 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MZ세대는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주력의 그 어떤 의사결정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40대 X세대가 네. 자기 밑에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렇게 규정한 거. 요새 애들은 그래라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아까 어떻게 하면 회사를 다니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세대다. 이 말이 네. 그 우리 꼰대 형님들도 네. 회사가 되게 행복해서 다니는 건 아니야.
돈 벌어서 밥 벌어먹고 살라고 다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2030만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냐? 아니에요. 50대 아저씨들이 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해요. 그쵸. 일도 오래 했잖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네네. 그러니까 물론 노는 법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이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20, 30대가 뭔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구분이 되는 거냐고 제가 생각하냐면은 네. 이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서울시 아파트 가격. 중위값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X세대 이후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집을 월세 살다 전세 살다 집을 살 때쯤 되면은 이전에 한국 사람들의 패턴은 20, 30대 열심히 그러니까 20대 열심히 공부해서 20대 후반에 취업해서 네. 그다음 돈 열심히 모아갖고 전세 살다가 한 40대쯤 되면은 집을 사요. 그러면 이미 X세대 분들의 그냥 일반적으로 물론 없는 무주택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네네.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집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40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게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생애 주기상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임금을 올리는 내가 돈을 벌어서 임금을 올리는 방식이 그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방식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의 20대 입장에서 이게 10억이야. 근데 아까 제가 연봉 1억 받으려면 1억 8천, 1,000만 원 벌려면 1억 8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1,000만 원씩 1년 모으면 1억 2천. 1억인데요. 예. 10년 모으면 10억이에요. 연봉 1억 8천 받는 사람이 10년을 모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에 고정돼 있을 때 아. 그러면 이거를 2030이 들어왔는데 내 연봉을 봐요. 그리고 아파트 값을 봐요.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이 회사 다녀갖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갖고 살면 살 수 있나요? 전혀 가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적당히 월급만 받고 네. 옆에서 지금 코인이니 주식이니 부동산으로 번 사람들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테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연봉을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뭐 승진을 하고 임금을 올려봐야 네. 그 임원이 별로 안 부러운 거야. 저기 전세 사는 임원은 안 부럽고 옆에 어디 집 한 두세 채 있는 과장님이 훨씬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임원분이 야 우리 회식하자 그러면 싫어하고 네. 과장님이 그냥 밥이나 한번 먹을까? 그러면 좋아해요. 음. 어떻게 하면 좀 재테크 정보를 더 받아서 네네. 내가 좀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근데 임금은 그닥 올라가지 않고 자산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임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애정이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그 세대의 어떤 문화라든지 네. 그 문화 다르겠지. 문화 다르지만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환경 안에서 나타나는 인센티브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되게 슬프게 보는 게 회사라는 곳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충 회사는 대충 다니고 네. 그 재테크를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또 어느 정도는 그리고 좀 세게 얘기해서 뭐 파이어족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학교 좋은 데 나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 안 하고 이렇게 좀 땡땡이 쳐도 자르지 못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 네네네.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꾸준하게 잘 나오는 네. 그런 데서 돈을 모아서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일은 네. 열심히 안 하고라는 개념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지 않고 시키는 거 하는 정도 그 정도를 하면서 그 현금을 모아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불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각광을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제가 느껴지는 게 요새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임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일을 하기 싫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 누구나 다 일하기 싫어. 그리고 막 몸 쓰는 일 더 하기 싫어요. 그렇죠. 누가 막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운 데서 일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든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네네. 그럼 우리의 그 어르신 세대들은 뭐 진짜 그게 좋아서 했겠어요. 50대 남자 취업률 1위가 농업입니다. 뭐 남자 갈 때 그 농업 아니면 경비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경비 그 법 하나 통과된 거 아세요? 전 잘 모릅니다. 대리 주차와 택배 배달을 시키지 말라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켰으면 그럴까? 막 때리고 막 욕하고
아니 그 사람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인데 네네네. 그리고 그 때리고 욕한 사람은 월급 주는 사람도 아니죠. 관리비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유 또 원래 지역에 동네 살다 보면은 네. 진짜 막 운전 좀 잘 못하시는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공간이 너무 좁다라든지 그러면은 부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음료수도 하나 갖다 드리고 네. 뭐 근데 이제 법으로 금지됐으니까 그거 하면 과태료 10,000원, 1,000,000원이에요. 아 진짜요? 아. 그래가지고 금지를 시켰더니 이름을 경비원이 아니라 관리원으로 바꿔서 뽑는 거야. 아 그럼 경비원 아니니까 시켜도 되는 거. 그렇죠. 법적 위반이 아니다. 그 경비원한테 그걸 왜 시키면 안 되냐면 이거는 그 경찰하고 관련된 일이거든요. 경비 업무가. 네네네네. 근데 이제 관리원으로 바꿔서 또 시켜 먹겠다는 거야. 이걸 누가 하고 싶겠냐? 그 어르신들은 뭐 20, 30대는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좋아하고 일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네. 그분들도 그거 하기 싫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서 이제 점점 그 또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국가 부채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없는 쪽에다 직접 쏴주는 돈이 많아졌다는 거고 그렇죠. 진짜 빈곤으로 아예 사람이 아사를 하는 경우까지 안 가는 나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구인난 지난번에 해운 얘기할 때 아무도 일하러 안 온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그냥 뭐 고용 유지 비용으로 꽤 나오는데 굳이 내가 그 힘들게 그 가서 상하차 하고 하는 거 싫은 거예요. 네네네. 나라에 돈 주니까. 네. 뭘로? 국가 부채로. 음. 그럼 국가 부채로 그리고 통화량으로 그 돈을 막 풀어. 네. 그래서 자산 가치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뭐 그 쉬는 동안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했더니 돈이 돈같이 안 보이는 거지. 야, 집이 5억이 올랐는데 내가 150만 원 받으려고 그거 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 그 쿠팡이 했던 건데 25만 원, 첫 배송 25만 원 주고 최대 배달비 5배 준다 그래가지고 네. 뭐 하루에 뭐 몇십만 원 벌었다 이런 거 막 찍은 거 가지고 올려요. 네. 막 인식 나오더라고요. 뭔 얘기하냐면 아니 그런 식으로 다 일하기 싫어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노동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하니까. 그럼 도배를 하건 배달을 하건 청소를 하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린 필요해. 네. 뭐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모바일에 익숙한 세대여가지고 저는 모바일로 주문하는 게 되게 편해요. 네. 아니 누구는 그걸 배달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배달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내가 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건데 네. 아 나는 그렇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다니는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한다고 다들. 누구에게 다 귀찮은 일이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귀찮은 일이에요. 그럼 이런 가치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상품 산업의 발전이라 그러는 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파는 게 그 산업의 발전이에요. 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되게 웃기는 게 어차피 머리 자르는데 뭐 대단한 서비스라는 게 있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아, 사람 왜요? 생각할 때? 그러면은 동네 미용실에서 30년 머리 자르시던 분은 그 머리를 잘 못 자른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란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때의 그 서비스와 청담동에 있는 샵에 가서 자를 때의 가격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그분이 제공하는 30년 머리 자르신 분의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또. 예. 네. 그러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 네. 그냥 서비스 산업 비중이 커지고 산업이 발전하는 모양으로 나와요. 이거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박사님이 같이 얘기를 하던 거예요. 네. 맨날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 너무 탄탄하고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그 얘기 이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이제 은퇴를 하게 될 거고 네네. 그분들에 대한 나라의 지원들은 계속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럼 그분 시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면 네. 그러면은 뭐 두 가지죠. 외국에서 사람들이 좀 들어오거나 네. 이주를 받거나 아니면 서비스 비용이 꽤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내 연봉도 좀 올라가요. 이면 좋겠다. 그래서 요새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그 연봉 통계를 보고 요새 거시 통계와 달라진 좀 환경들을 보다 보니까 그 서비스 좀 되게 그냥 착한 얘기를 드리면 정말 그 노동의 가치 그리고 좀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남들 하기 싫은 일을 좀 떠맡아서 하시는 분들의 네네. 가치가
좀 더 보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거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근데 꼭 필요한 일이고 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에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노동에 대한 협상권을 갖고 있지를 못한데 음. 정말 다 하기 싫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해서 떠나고 나면 네. 거기에 누군가의 사람을 써야 될 때 그 네. 가격은 생각보다 올라갈 것 같다. 좀 장기적으로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좀 하나 받아달라고 에? 하셨거든요. 부동산 질문이요. 예. 예. 하나 뭐 하시죠. 질문이 무엇인가요? 예, 질문. 예. 네. 와 지금 500분 가까이 오셨네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3%가 5시로 뭐 땡겼죠 또. 아 그래요? 네. 아 견제인가요? 아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저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아 질문 안 5시에 주시네. 하면은 왜 그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오는지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